자, 최근 들어서 우버에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자주 들려옵니다. 오늘 기사도요, 좀 재미있게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가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요. 100달러짜리, 그러니까 매년 100달러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우버 원 프로그램이라는 멤버십을 런칭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지죠. 자, 우버가 이번에 언베일링 한다. 발표를 했다는 거죠. 새롭게 지금 도입을 했는데요.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을 이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어필을 하고자,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머들한테,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떤 소비자들이냐면 굉장히 좀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가용을 몰지 않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버를 이용하는, 아니면 우버의 그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러한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멤버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멤버십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매달 납부를 하게 되면 9.99달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연간 회원이면 99.99달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객들이 조금 경험을 했으면 한다. 어떤 경험이냐면 우버가 얼마나 우리 그 소비자들의 그 매일매일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이번 멤버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5% 정도 디스카운트가 나와 있는데, 엘리저블 라이즈니까 우리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 주문해서 이제 배달을 받는 거죠. 그로서리 딜리버리, 알코올, 즉 술도 살 수가 있거든요. 술 주문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혜택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 Unlimited Free Delivery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 이츠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할 때 아까 5%의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총 금액이 15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이 5% 할인이 아니고요, 아예 무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서비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로서리 딜리버리 서비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장바구니 서비스죠. 이러한 물건을 사다 주세요, 뭐 이러한 오더를 했을 때 만약에 총 금액이 30달러를 넘어가면 이것 역시도 언리미티드 프리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지금 음식 배달 서비스 그리고 장바구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러한 면에서 그 100달러만 내면 1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조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프라이어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좀 우리가 우버 같은, 뭐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바쁘고 우리가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택시를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장 레이팅이 좋은 탑 드라이버들의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베이티드 멤버 서포트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고객센터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딜리버리를 할 때요, 이제 그 딜리버리의 레이티스트 어라이벌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나 봅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때까지는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날짜랑 시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5달러에 어떻게 보면은 캐시백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개런티한 시간까지 배달이 되지 않으면 5달러를 주는 이런 파격적인 서비스도 시행이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만약에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이 우버가 이러한 서비스를 영국 지역에도 제공을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멤버에 가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버에는 새로운 그 멤버를 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매출이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좀 혁신적인 이러한 멤버십이 이번에 발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1부에서 우리는 골드만삭스의 그 2022년 시장 전망을 함께 읽어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역시 골드만삭스인데요. 자, 이렇게 2022년에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은 바로 아마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2022년 최고의 주식이 아마존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골드만삭스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에릭 쉐리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의견에 따르면 탑픽,
그러니까 2022년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식, 아마도 이제 테크 주식만 다루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테크 쪽에서 가장 좋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탑픽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네거티브한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은 이미 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주가는요, 지금 1년 넘게 횡보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은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업의 인베스트먼트, 그 아마존이요, 최근 들어서 엄청난 많은 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그 노동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비용적인 면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악재들이 모두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마진이 떨어지면서 주가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롱텀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멀리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인력도 증대시키고 그리고 딜리버리 네트워크도 확장하는 부분은 멀리 봐서는 굉장히 좀 스마트한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결국 수익률이 증대가 될 텐데 그 수익률이요, 더욱더 나중에 가면 아마존이 이커머스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리더십의 입지를 시멘트할 것이다. 시멘트는 이제 굳힌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그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4,10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5% 이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자,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요, 2022년 최고의 테크 주식은 아마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는 미주음 방송의 하나의 줄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오늘은 얼마나 많은 주식을 매도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테슬라 개인,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이븐 애프터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973밀리언이니까 거의 10억 달러 가까운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25%나 오히려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많은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식을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의 일부다. 어떤 계획이냐면 세금이 이제 부여가 될 텐데 그가 이제 내야 할 텍스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판매하는 중이다,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내년 8월 22일 정도에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옵션이 만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 옵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금액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수익에 세금이 많이 붙게 되는데요, 이 세금을 낼 만한 돈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자산을 증대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테슬라 주식을 판매를 하면서 이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텍스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페더럴 텍스, 즉 연방 정부에 내야 되는 것이 37%,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주정부죠, 13.3%, 메디케어라는 미국의 의료복지죠, 1.45%, 메디케어 그 서플먼탈은 뭐냐면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0.9%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52.65%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옵션을 정리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수익은요, 인컴 텍스로 붙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따라서 52.6%를 낸다면 무지무지한 그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8.2밀리언 정도의 그 주식을 정리를 한 거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8.8 빌리언입니다. 이건 오타고요. 따라서 9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여태까지 매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판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가 약속한, 트위터에는 이제 10% 정도를 판매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를 정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0%의 반 정도밖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반밖에 안 되고요. 지금 정리한 만큼 한 번 더 정리를 해야만 이번 이슈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요,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따라서 기업 가치를 낮추는 이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이렇게 테슬라라는 그 마켓의 선두주자가 흔들리는 동안에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간 종목은요, 사실 루시드였습니다. 그런데 루시드의 주가가 어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루시드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요, 이 기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굉장히 스캡티컬하다,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너무나 뜨겁게 달궈져 있는 루시드라는 종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주가가 70% 정도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좀 암울한 미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애담 조나스라는 분은요, 이번에 reiterate 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는 거죠. 언더웨이트 레이팅을 주고 있었다. 언더웨이트라는 것은 이제 매도 의견이죠. 원래부터 매도 의견을 주고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러한 의견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루시드는 아직까지 확실한 성공을 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왜냐면요, 스케일링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얘기하거든요. 대량 생산이 기업의 사이클을 봤을 때 가장 어렵고 리스크가 큰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왔을지 몰라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과연 루시드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는요, 컴파운디도 됐다. 오히려 배가 됐다는 거죠. 왜 이러한 리스크가 배가 됐냐면 지금 현재 전례 없는 그 공급난을 겪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 루시드의 입장인데 너무나 그 공급난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업은 루시드라는 기업은요, 아직까지도 레저베이션 예약 현황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매출이 직접 발생하는 대신 그냥 예약만 가지고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24달러에서 지금 한 달 만에 55달러까지 주가가 껑충 뛰어 올라 버렸다. 한 달 만에 130%가 지금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극심한 상태다.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50달러 이상으로 올라간 이 주가를 살펴보면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이 매니지먼트 팀이 가지고 있었던 롱텀 타겟이 있습니다. 롱텀 타겟이 뭐냐면요, 2030년까지 50만 대를 판매할 것이다. 이러한 그 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루시드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에비타 마진 역시도 20% 정도 달성을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목표 주가다. 따라서 지금 50달러를 이루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마도 이 경영진에서는 2030년 그들이 계획했던 50만 대의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비타 역시도 20%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고 그들이 예상하기에는 15% 정도에 머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간 스탠리는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4달러 정도 올려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가격이 12달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6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주가에서 70% 정도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 70%라는 숫자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테슬라랑 비슷한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전문가 집단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지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루시드 역시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딛고 나서 과연 테슬라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마켓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잠깐 반짝하다 없어지는 기업이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루시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켓의 현황 그리고 그들의 실적을 모니터링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로쿠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11%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도대체 로쿠의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나, 이러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로쿠의 주가가 11.5%나 슬라이딩했다,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은요, 1년 내에 가장 낮은 주가까지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을 봤을 때 주가가 245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클 네이턴슨이라는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낮춰서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네이탄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셀로 바꿔줬다. 그래서 원래는 보유, 홀드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매도해라, 당장 팔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이번에 컷했는데, 줄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330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목표 주가를 220까지 갑자기 뚝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로쿠 채널의 그 광고의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성장주인 이 로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반면에 로쿠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죠. 자, 어닝 레포트를 발표하면서 로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의 탑10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TV 광고에 좀 케이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케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고요, 케이블 쪽에 원래 광고를 하던 이러한 고객들의 그 가장 그 탑 10을 보면 그들의 스펜딩, 지출이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많은 광고주들이 지금 전통적인 TV에서 로쿠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돈이 되는 비디오 애드 임프레션. 임프레션은 뭐냐면 우리 같은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이 광고를 바라보는가, 시청하는가, 이거의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숫자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 더블, 2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치를 발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클라이언트 애퀴지션이 되고 있다. 고객사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리텐션이라는 것은 한번 고객이 되면 잘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로쿠라는 기업은 토탈 애드러스블 마켓, 그 시장의 규모도 계속해서 팽창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이런 고객사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와 같은 컨슈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스몰 앤 미디엄이니까 중소기업들을 상대로도 지금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작은 기업들,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광고를 할 때 디지털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가서 광고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버짓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죠. 작은 예산으로는 이러한 그 채널밖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로쿠라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소비자, 아니면 굉장히 좀 자금력이 딸리는 작은 기업들도 광고를 TV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트루이스트, 다른 투자 기관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 프라이스 타겟을 줄이긴 했습니다. 원래 390이었는데 360까지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 레이팅은, 그러니까 매수 의견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360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주가에서 47%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죠. 투자 기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키뱅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키뱅크라는 투자 기관에 의하면 오버웨이팅을 아직 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30까지 주가가 껑충 뛰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430까지 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냐면요, 계산을 해봐야겠죠. 75%입니다. 무려 앞으로 로쿠의 주가는 7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쿠다. 따라서 어떤 전문가의 말이 맞을지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서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로쿠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기업만 대상을 하던 것이 로쿠였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TV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구글 같은 굵직굵직한 그 기업들과의 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시장을 잃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보잉이라는 기업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비록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투자 자금을 넣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접수가 됐습니다. 웰스파고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보잉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애널리스트인 매튜 아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보잉 주식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했다.
원래는 equal weight, 홀드였거든요. 그런데 홀드에서 overweight이니까 buy, 매수 의견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보잉이라는 기업은요, 지금 셋업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굿 뉴스가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부터는 좋은 소식만 발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어떠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포지티브 리스크 리워드 밸런스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점점 더 많으면서 리스크 쪽에 좀 무게감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쪽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 가장 그 고점을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30% 정도나 S&P 500에 비해서 주가가 오히려 그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차이나 쪽에, 중국 쪽에 737 맥스라는 그 기종이 있죠. 이 기종이 다시 리서티피케이션이다. 서티피케이션을 다시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동안은 737 맥스에 있었던 결함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다시 라이센스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787이 다시 판매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석유의 가격이 너무나 올라갔잖아요. 자, 이렇게 퓨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공사 측에서는 새로운 비행기로 빨리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규 비행기는 그 효율성이 높잖아요.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으니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 간의 트래블 리스트릭션, 그 국제 여행의 제한이 많이 풀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면이 하나같이 다 어떤 면이 있냐면 if의 문제가 아니고 when의 문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발생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냥 그 시기만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면 결국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웰스파고가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줬습니다. 원래는 224였는데요. 272로 올려줬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20% 넘게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차이나 쪽에 맥스라는 그 기종을 판매를 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맥스 쪽에 판매를 개시하게 되면 주가에 엄청난 탄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도 지금 그 항공 산업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 맥스 기종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잉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요, 보통 주가가 힘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환경적인 영향에서도 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바로 보잉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 악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고 긍정적인 면이 한꺼번에 대두가 되면서 지금 보잉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웰스파고에서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자막 작업한 비디오 클립은요, 톰리가 등장하는 인터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톰리는 굉장한 긍정론자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조정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만 회나 조회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톰리는 어느 정도의 조정장을 기대하고 있고, 자, 이런 조정장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연장이 될런지 앞으로의 주식의 시장의 전망을 톰리라는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전문가의 말만 믿고 우리의 주식 전략을 따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 do focus, though, on that big eyebrow raiser today from Fundstrat's chief technical strategist, who says this week could be a turning point for stocks, at least in the near term. Let's welcome in Fundstrat's Tom Lee for more. I appreciate you joining me on what is a very interesting note, Tom. Thanks for being here. Yeah, great to see you, Scott. So your head of technical strategy is Mark Newton, and you say that he believes the S&P 500 might be near a peak by the end of this week. This, in turn, likely results in some consolidation, which could retrace 38 to 50% of the move from October before markets can push higher into December. So we're about 9% higher since the beginning of October. Let me ask you first and foremost, do you agree with your chief technical strategist on what he has to say? Mark Newton's been exceptionally good at
making tactical observations at turning points. So I think it warrants us warning clients, and that's why I made it so prominent in our commentary to clients today. I think there are some fundamental factors sort of supporting this. One is there is a macro uncertainty now with regard to Fed chair. And as you know, if there is a change in chairmanship, the markets are going to test that person. So I think it does create poor visibility. And we know COVID cases are rising. And while we don't want clients to be alarmed, it looks like we're going to have something that looks like wave 4 underway, and I think it's reflected in why there's been a rotation into defensives. And I think a defensive-led rally isn't as healthy, especially into the period into Thanksgiving. So I'd agree that I think that we could have a speed bump, and hopefully it's not 5%, but it could be something that warrants warning clients. But you think we're at what? Excuse me, the words that you just used, a turning point potentially, and hearing you say that is big news to our viewers, for sure, given how bullish you've been. I said you guys have been the most bullish firm on the street. You've been certainly right up there at the top in terms of strategists. You told me the last time that you were here, which was only a couple of weeks ago, 4,800 on the S&P is your year-end target. Wouldn't even surprise you if we could get to 5,000 by the end of the year. This feels like a real turn, Tom. Scott, it's as you know, it's hard to tell what could happen at a turning point. So I might say that our base case remains whatever happens is a viable pullback. I think we still exit the year strong because it would be a textbook pullback into a December rally, and that means we could still be 4,800 or 4,850, but it wouldn't be from 4,700 here. It could be from a lower level. So it actually ends up being a very viable dip. So we may just we may just have to work, forgive me, Tom, we may just have to work a little bit harder to get to your optimistic target of 4,800. That's right. And I think the one thing I'm watching in the next couple of weeks is just, relative strength, because, there has been some weakness developing in some sectors. So that's what I'm watching. But for now, I think the market overall is healthy, and it's great to see the NASDAQ rally because, as you know, that really is anchoring a higher S&P as a NASDAQ rally.